안녕하세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오늘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3% 반등을 해주다가 9.5%까지 하락을 해주면서 고점 대비 무려 12%나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다시 한번 조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로 마감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2% 정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을 때 영상을 찍어드렸죠. 어제 종가는 무조건 2 이상 올라갈 거고, 어제는 무조건 죽을 수가 없는 자리고,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면 오늘 무너질 거고, 아니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윗꼬리를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방을 선택한 두산과 원전 섹터였고요. 오늘 지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지수가 1.5%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현재 0.5% 정도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다시 한번 자, 오늘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미국과 다시 한번 커플링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고르게 좋은 시장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오늘 로봇 시장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반도체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AI 쪽도 나쁘지 않았고 방산 그리고 조선 쪽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까지요. 자,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원전만 유독 안 좋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나올 수 있는 흐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좀 궁금하실 거예요.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력의 선택은 이제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차트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종가가 62,500원이었어요. 지금 프리마켓이기 때문에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두산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지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장 초에 말씀드렸듯이 65만 주를 프로그램에 매수를 해주었고, 그리고 장중에 마이너스 35만 주까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장 마감 때 플러스 18만 주로 최종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말씀드리면서 프로그램이 이런 형상을 보인다고 했죠. 자,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매수를 했다, 이렇게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매수 마감을 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이렇게 지지 구간, 이런 조정 구간, 지지 구간에서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매수를 했다, 이렇게 매도했다, 다시 한번 요 정도 마감을 해주면서 지지를 해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62,500원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자, 이날이었죠. 단기 최저점이었던 이 자리를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자리 62,500원, 이날의 저가가 62,500원이었는데 종가가 62,500원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의 최저가가 61,700원이었습니다. 자, 61,500원 제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게, 자, 과거로 한번 가볼게요. 자, 과거 최고가였던 시기 이때를 한번 보면, 자,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 자리예요. 자, 최근에 우리 7만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62,500원까지 조정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어제 신고가를 쓰고 다시 한번 조정해 나왔죠. 그런데 자, 이때를 보면, 자, 이때 최고가가 76,000원이었고요. 그리고 이날 최저가가 61,3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저가가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전 최저가가 62,500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림이 나왔을 때 이 자리가 최근 다시 한번 눌림 받았을 때 조정 자리였죠. 이 자리가 65,255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를 다시 가서 보면, 자, 현재 자리가 자, 61,700원, 아까 말씀드렸던 61,350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고요. 엄청나게 거래량을 동반하고 엄청난 커다란 장대 음봉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62,500원 종가를 만들어주고서 지금 프리마켓에서 다시 한번 63,600원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보시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보시는 게 가격 이동 평균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지선과 저항선이겠죠. 그리고 최저가와 종가, 시가 요 부분을 가장 많이들 보시는데, 자, 차트적으로 가격 이동 평균선만 본다고 하면 오늘 3일선, 5일선, 10일선을 모조리 이탈해버리면서 강한 수급과 함께 이렇게 조정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차트를 봤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털렸을 거예요. 대부분 3일선이나 5일선이나 10일선 여기 구간마다 매매를 했다가 전부 다 계속적으로 손절을 했을 거란 말이죠. 실제로 볼게요. 자, 지금 구간을 보면, 자, 65,000원, 65,000원짜리가 11선 라인이고요. 그리고 67,000원 라인, 그리고 67,700원 라인, 이 라인이 3일선과 5일선이었다는 거예요. 이 라인을
하나하나 다 이 구간 잠시 버텨주는 척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서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이 지지를 받는 그러한 특성을 보였던 그런 시기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패턴을 보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흐름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만 그런지 다른 원전 섹터들도 다 마찬가지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전기술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한전기술은 그저께 이 11선을 이탈을 했고 강한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물론 더 안 좋아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4%가 넘어가는 하락이 나왔는데, 얘 오늘 종가가 99,400원이었어요. 99,400원 자리 한번 그어볼게요. 자, 99,400원 라인을 보면 이때죠. 이때 반등하기 전에 최저가 라인,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해줬다는 거예요. 얘 역시 마찬가지로 두산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저점 지지선에서 마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BH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BHI는 어제와 오늘 두산과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두산은 어제 최고가를 찍었다가 이렇게 흘렀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 거고, BHI는 그동안 조정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와 오늘 비슷한 모습 보여주더니 계속적으로 버텨주다가 장 마감쯤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두산만큼은 아니지만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결국 종가 5%가 넘어가는 하락이 나왔죠. 자, 그럼 BHI의 오늘 종가를 한번 보면 BHI는 오늘 39,700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39,700원 종가 21선을 깼어요. 차트적으로 가격 이동 평균선으로는 21선을 깼어요. 그러면 자,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이 21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매도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 지지선을 본다고 하면, 자, 장대 양봉, 거래 터진 장대 양봉은 항상 중심값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중심값을 이탈하지 않았고 이 라인, 지금 이 고점 라인을 지지를 받고 마감했다는 거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산과 한전기술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중요한 최저점에서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한국전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제가 이날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차트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어제까지는 맞았어요. 자, 아래 꼬리를 더 길게 달았었지만 어제 오히려 이날의 종가보다 더 높여주는 마감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 보여주었는데, 오늘 이렇게 3%가 넘어가는 하락이 나왔고 저점을 더 깨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얘 오늘 종가를 한번 그어볼게요. 얘 오늘 종가는 37,950원이었어요. 자, 37,950원 라인을 보면 이날의 시가를 깨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수급과 5일선 이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의 시가를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원전 섹터를 전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수급을 동반한 엄청나게 커다란 급락이 나왔고 가격 이동 평균선도 모조리 다 이탈을 해버리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 버렸는데,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은 모조리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과거를 와서 살펴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때 4만원대 구간과 그리고 이때 마찬가지로 항상 자 12%에서 13% 정도 조정을 주고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요번에도 4만원대 구간, 44,000원대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12% 정도 박스 구간 3, 4일 정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렸고, 이러한 패턴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왔어요. 한 번도 깬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에만 딱 한 번 깬 거예요. 이 패턴을. 자, 근데 자, 이때는 상승폭과 하락폭이 지금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더 많은 상승을 했고 더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조금 부족한 상승을 하고 조금 낮은 하락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번에 62,500원이 이때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좋은 돌파를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자 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썼던 것까지는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종가가 어제 말씀드렸던 2%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종가 마감을 할 거라고 했던 것도 맞았어요. 그러면 달라진 거는 요 자리를 다시 한번 좀 꼬았다는 거,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번에 62,500원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됐어야 되고
오늘 나왔던 자리가 이 자리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요걸 서로 바꿨다는 거예요, 세력이. 아마도 주식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과거까지 다 살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대로 매매를 하셨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이 일부러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좀 꼬아서 이러한 차트쟁이들까지 다 털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액션을 좀 취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때 61,350원 이 자리를 깨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맥도날드 같은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 구간이 지나자마자 어떻게 됐냐? 바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박스 구간이 나오다가 이렇게 8만 원대까지 돌파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때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주고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렇게 가다가 이 라인을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87,700원까지 이렇게 돌파가 나와주면서 오히려 위로 올라가주면서 팔자를 한번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8만원짜리와 81,000원짜리 두 개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쵸? 그러면 과거대로 흘러간다고 하면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34,000원, 4만원, 44,000원, 55,000원, 75,000원 모조리 이거 다 돌파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75,000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 이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8만이나 81,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지 다시 한번 그냥 10만원대까지 위로 쏴버릴지 우리는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차트를 다시 한번 만들 수가 있는 자리에서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증거가 바로 이 프로그램, 그동안 지지를 받는 구간들에서 나와주었던 이런 프로그램의 움직임이 그대로 나와주었고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마감을 했다는 거. 이게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저가가 61,7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가 62,5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오늘 일단은 가격 이동 평균선은 다 이탈을 한 거예요. 하지만 지지선은 모조리 지켜준 거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자리는 62,500원이고 그게 이날의 저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대응을 하셔서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62,500원이나 아니면 오늘의 저점 61,700원 이 라인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번에 추가적인 이탈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나 아니면 다시 한번 5만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차트적으로 21선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격이 벌어져 있고 이렇게 지수가 좋은 상황에서 그리고 호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거는 일단은 긍정적이지 못한 신호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그런 액션이었다고 하면은 분명히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지지받으면서 우상향 해주면서 8만원대를 만들어 줄 거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이러한 차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두산의 차트와 전체적인 원전 섹터 차트적인 관점 전부 다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제 분명히 이 윗꼬리 이상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액션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잘 대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의 대응가는 67,600원 그리고 67,700원이었습니다. 1분봉으로 보나 그리고 어제의 시가를 보나 이 자리가 깨졌을 때는 분명히 대응을 하셨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 만약 대응을 못 하셨다고 하면 좀 안타깝고요. 그런데 제가 세력이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저점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라면 이걸 다시 한번 지금 자리에서는 좀 만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2,500원 오늘 종가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지지받으면서 먼저 8만원대 갔을 때처럼 다시 한번 좀 위로 올려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차트적인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뉴스적인 관점 그리고 앞으로 원전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절대로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뉴스가 나와주었어요. 오늘 나온 뉴스죠. 미국 원전과
이 대통령 에너지 믹스 시너지, 두산에너빌리티 하반기도 헐헐이라는 뉴스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동 원전 추가 수주 기대, 그리고 상법 개정안도 호재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두산의 사장이 지금 산업부 장관 지금 내정되어 있죠. 이 부분은 아마도 분명히 내정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일단은 민주당이 다수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민주당은 웬만하면 한번 어떤 걸 하겠다고 하면 그냥 좀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두산 사장이 여기 산업부 장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마음에 있고, 그리고 떠도는 루머에 의하면 자, SK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두산이 민주당과 굉장히 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저는 어떠한 정치 성향을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만 저는 이제 떠도는 주식 관련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떠도는 소문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대통령 선거 때 SK의 최 회장님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었죠. 그리고 SK의 그 사모님은 김문수 후보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SK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보면, 자, SK 한번 볼게요. SK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볼게요. SK 하이닉스는 역사적 고점까지 뚫어버리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관계가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 괜찮게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럼 네이버, 카카오 한번 볼게요. 자, 네이버의 주가를 보면 이렇게 자,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박스만 만들면서 오히려 하락을 했던 이런 모습이었는데,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자, 여러분, 자, 이거 아셔야 돼요. 네이버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남자 사장은 지금 물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여자 사장이, 아주 젊은 여자가 지금 사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 사장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네이버에 AI를 개발하고 있는 사람이 하정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자,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AI를 굉장히 밀어준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총 책임자로 앉혔죠. 그러면서 네이버도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은 주고 있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연관이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자, 항상 민주당 정권일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자, 카카오를 보면 카카오도 이렇게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조정만 주다가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죠. 카카오 모든 관련주들이 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왜 말씀드리냐? 자, 두산 같은 경우에도 연관이 있어요.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다고 절대로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성남FC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게 뭔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이 당시에 이 성남 쪽에 있던 회사들이 좀 지원을 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소속됐던 회사들이 두산이 있고요. 네이버가 있고 카카오가 있어요. 그리고 몇 개 회사, 한 두세 개 정도 회사가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두산이 가장 큰 좀 지원금을 좀 냈었다고 얘기 들었고, 그리고 네이버가 그 다음, 그리고 카카오가 세 번째 1, 2, 3등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원전 관련된 내용 실제로 하냐 안 하냐 굉장히 좀 말이 많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두산의 사장을 산업부 장관으로 앉히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좀 이런 연관성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놓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두산도 카카오나 네이버 그리고 SK처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좀 밀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내용이 지금 이 기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 밑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이 부분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에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온 부분이 대형 원전이었던 만큼 이번 김 사장 지목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추 원전 정책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기사에도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떠들고 있는 루머가 맞다고 하면 다시 한번 8만 원대 주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 탄소 중립도 현실성 있게 재생에너지 한계 보완하는 현실적 전원. 이것도 오늘 나온 뉴스예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간헐성, 변동성, 저장력 없어 탄소 중립에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원전 24시간 출력 가능 및 비용 최소화로 현실적 전원 평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부 장차관 모두 원전 관련 인사는 원전 필요성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원전 지속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벗어날 수가 없다고 우리나라 자체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래 내용 조금 살펴볼게요. 재생에너지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변동성, 간헐성 에너지 저장 장치의 기술적 미성숙이라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뚜렷하다. 이에 따라 출력 안정성과 개통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원자력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현실적 해법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하면서 합리적 에너지 믹스 구성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을 원전 전문가들로 채운 것도 원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관 후보자의 두산에너빌리티 김정관 사장, 1, 2차관에 각각 문신학 전 대변인과 이호연 에너지정책실장을 기용한 이번 인선은 원전 정책의 우호적인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해서 주목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 차세대 원자로 SMR 600조 원 시대, 두산에너빌리티, 카티스 등 관련주 주목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나온 뉴스예요. 세계 각국이 SMR을 두고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MR 강조, 원전 확대 등을 공언해 시장 성장이 가속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만큼 SMR 관련주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뉴스케일 파워나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등 오클로까지 많은 SMR 기업들이 있죠. 근데 자, 얘들은 기술적으로 독립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고요. 얘들 모두 다 두산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부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은 뉴스케일 파워에 무려 2천억이나 투자를 해놓은 그런 상태고, 얘들 모두 지금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 개발 협력사가 어디냐면 바로 한수원이라는 거예요. 한수원과 얘들이 지금 기술 표전을 두고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고,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미국은 자, 실질적으로 세계를 리드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없이는 독자적으로 어떠한 행동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들이 앞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좋다는 거죠. 얘들은 우리의 경쟁사가 아니고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주는 우리 원전의 붕어와 같은 그런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부모가 먼저 막 치고 나가면, 자, 길을 막 터주죠. 그럼 자식들이 따라가요. 그럼 자식들이 잘 되죠. 그럼 자식들이 잘 돼서 나중에 부모님들이 힘들어졌을 때 부모님들한테 용돈 주고 하잖아요. 이 용돈 주는 거를 그냥 웨스팅하우스한테, 얘들한테 그냥 수수료 좀 떼준다라고 생각하면은 편한 거예요. 그럼 가족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과 함께. 조선업이나 뭐 반도체나 배터리나 뭐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든지 다 대체할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유일하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곳이 바로 이 원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절대로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고, 미국 시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려 400기가와트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미국에서만 5,200조 시장이에요. 전 세계 다 빼고 미국만 5,200조라고요. 그런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45조 정도 시총 가고 있어요. 미국 5,200조 시장에서 막말로 진짜 한 40%만 떼운다고 해도 얼마죠? 무려 2,000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얼마를 더 가야 되죠? 자, 2,000조 떼온다고 했을 때 두산이 요번 체코 수주를 통해서 받는 매출액이 25%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럼 2,000억에 25%를 잡아볼게요. 그럼 얼마죠? 약 500조입니다.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미국 시장에서 고작 40%만 잡았고 그거에 대해서 25%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500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것만 가지고도 10배를 더 가도 된다는 거죠. 지금 7만원 정도 되죠. 7만원에 10배 70만원. 근데 여기 가스 터빈 있죠, 수소 있죠, 담수화 있죠, 그리고 다른 전 세계 국가들 있죠, 풍력 있죠. 이런 걸 다 한다고 하면
아니 정말 지금 자리가 나중에 이거 두고 보세요. 3년 뒤, 5년 뒤에 갔을 때는 지금 이 고점으로 자리를 보이는 이 자리가 나중에 이렇게 점점점점 밑에서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산은 지금은 어찌됐건 간에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이 자리 62,500원만 제대로 다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8만원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줄 거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한번 10만원, 14만원까지 그대로 관계에서 뚫고 올라갈지 이 부분만 여러분은 걱정하시면서 대응만 잘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자, 지금 63,500원 오늘 종가 대비해서 꽤나 다시 한번 반등폭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 다 드렸고요. 내일 장은 다시 한번 좋은 흐름 나와서 빠르게 다시 한번 8만원대 가는 그런 모습 나와주길 기도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